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상담사로 진로를 정하기 전에 아나운서로 10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이 상담자로서도 언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상담자의 언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호칭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상담을 하시면서 이 호칭 때문에 좀 난감하다 했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만남에서 상호 협의하에 서로의 호칭을 정한다. 이 상담 장면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호칭 문제가 외국에서라면 서로 그냥 현정 이렇게 이름 부르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이 상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편안한 호칭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일 거고요. 편안하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어떤 호칭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요. 혹은 내담자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정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혹은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구누구 님이 어떨까요? 라고 어떤 호칭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담자에게 내가 편안하면서 부르는 이도 편안한 호칭을 서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렇지 하시지만 어떻게 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나이 차이가 크게 많이 나는 경우 어떤 호칭이 적절할지 고민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른들에게 누구씨라고 하는 게 혹시 예의 없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의 어떤 내담자가 있었죠. 그는 어디를 가서든 회장님이라고 불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상담 관계 안에서는 그는 회장 누구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 누구로서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질 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일반적이고 본인도 그 호칭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할지라도 논의를 통해서 다른 호칭을 찾아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상담자보다 내담자의 나이가 20살, 30살 많다 보면은 상담자의 어머니뻘, 아버지뻘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심코 아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라고 불릴 때, 아버님이라고 불릴 때 자신도 모르게 내담자는 어머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혹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보다 내담자가 많이 어려서 청소년인 경우, 유아인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 원칙은 존댓말로 시작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대화를 통해서 존댓말이 편안할지 반말이 편안할지 어떤 호칭이 편안할지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할 테고요. 호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하고 순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내담자의 가족을 칭하는 데 있어서도 내담자를 중심으로 내담자 누구의 따님은 어떤가요? 아드님은 어떤가요? 라는 기본적인 존칭을 쓰는 게 좋고요. 미성년 내담자의 부모 상담을 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란 표현을 물론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특정한 그 내담자의 이름을 넣어서 현정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두 번째로는 존댓말의 오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현의 존댓말 필요하고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존댓말의 오남용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적인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작은 실수에도 상대방을 자극해서 그 사람의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을 피하고자 특히나 서비스 직종의 분들께서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의 표현을 하다 보니 그게 겹치고 겹쳐서 요즘엔 이렇게 말하죠. 손님, 음식 나오셨습니다. 라고요. 음식은 굳이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사물이잖아요. 이런 비문들이 사실 지금은 너무나 많아져서 더 이상 비문이라는 의식조차 들지 않을 정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상담자들은 정확한 언어 전달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존중을 담은 언어 표현이 과해져서 이렇게 사물에도 존칭을 붙인다거나 하는 식이 되면 일단 그 말하는 내용도 비문이 될 뿐더러 내가 하고자 하는 뜻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자칫하면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지나치게 어려워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담자의 자신감이 부족한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비문을 남발할 때는 내담자로 하여금 쉴래? 해도 돼? 이런 의문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의 언어, 그 세 번째 주제는 상담자의 가치 중립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담자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내담자의 가슴에 깊이 들어가 박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상담자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치관을 가감없이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담자가 가지는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하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 생각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 친구 있으세요? 라는 표현,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다 라는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애인이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파트너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중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좋아하는 사람 생기겠죠. 연애 곧 하시겠죠. 라는 표현 또한 당연히 상대방이 유성애자일 거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다양성에 대한 배제의 표현도 우리가 정말 무심결에 하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아차차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결혼은 당연한 건가요? 아이는 왜 안 낳으시나요?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하는 걸까요? 집은 왜 안 샀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담자는 그러한 의도를 담지 않았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우리는 어쩌면 은연중에 무심코 내뱉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일은 안 하시죠? 라는 질문 또한 상대방에게, 가정주부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공격의 말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칭찬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기분을 좀 더 좋게 해주고자 하는 가벼운 의도로 외모에 대해서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인 표현을 아주 손쉽게 하기도 합니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하셨다고요? 그 내담자는 살 빠져야 하는 거구나. 살 빠진 나의 모습이 훨씬 호감을 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차별적인 표현들로는 장애인 일반인의 구분보다 장애인,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더 선호하고요. 조금 유형화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손쉽게 여자는 보통 이러이러해요. 남자는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도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불쑥하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언어,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같이 업무를 본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상담 장면의 이 한 시간을 그냥 단순한 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또한 그냥 막연하게 고맙습니다 하는 말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이 무조건 금지돼야 하느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 더 특정해서 이 말이 가진 의미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꺼내기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꺼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하기 힘든 말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칭된 표현이라면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라는 표현도 충분히 내담자에게 오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담자의 언어는 내담자의 가슴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상담자가 보내는 눈빛, 말투, 비언어적인 언어 한마디, 그리고 진짜 말로 뱉어지는 언어까지. 나는 과연 어떤 언어로 내담자와 대화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